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중국의 의약품 업체가 생산한 혈압약 원료 물질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이 검출됐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주말 내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금까지도 인터넷 뉴스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적인 영향, 생활양식의 영향, 환경적인 영향 외에도 곳곳에 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장 역시 필수로 챙겨가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암보험의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걱정되는 당뇨, 이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보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셨던 분들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암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암보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암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비의 문제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최소한 불가피한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암보험은 한두 개씩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암보험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보험에 하나 더 가져가는 컨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험을 추가로 준비할 때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암은 각 보험사마다 다 각양각색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를 추가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암보험을 분석을 하다 보면 다 소외감이나 또는 유사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계속 보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발병률이 높은 암이 바로 유사암과 소외감이죠. 자, 유사암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자리 암이라든가 어떤 경계성 종양 아니면 기타 피부암 아니면 또 갑상선 암 이 네 가지가 바로 유사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추가로 준비할 때는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보험을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유사암 말고도 또 소외감으로 빠지죠.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또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 부분이 또 소외감으로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 너무 진단비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하는 이 암보험에는 유사암과 소외감의 진단비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으로 추가해서 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우리가 발병률이 높은 암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암 환자 10만 명 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남성분들은 위가 아직은 최고로 많습니다. 위암이 최고 많고 우리가 뒤에 오는 게 바로 대장암.
대장암도 요즘에는 대장 내시경하다 초기에 발견되는 대장 점막내암도 이미 유사암이나 소외암으로 빠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장암의 보장도 조금 넓혀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전립선이나 갑상선 그리고 방광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암 환자들보다 더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예전보다는 지금 조기검진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들이 이렇게 초기에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이런 방광이나 전립선 이런 게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게끔 준비를 추가로 보완하는 게 좋고요.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이 최고로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다음이 바로 유방암이죠. 그리고 또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 10만 명을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갑상선암이다, 전립선 방광암이다, 유방 자궁암이다 해도 이런 부분이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가 일부만 지급해주는 유사암과 소외감으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사암과 소외감의 구분을 어떻게 해서 보장을 더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보완하는 플랜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암 진단비 맥심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방금 얘기했던 생식기암은 바로 얘기하는 게 방광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과 자궁암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또 유사암 네 가지를 제한 모든 게 이 일반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생식기암도 일반암에 들어가 있고 유사암에 네 가지가 빠지는데 보통 우리가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할 때는 유사암이 지금 보험사가 진단비의 10% 내지 많이 주는 회사는 20%까지도 줍니다. 유사암을. 그런데 여기서는 암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하면 유사암 네 가지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합니다. 3천만 원에 70%면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은 2,100만 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자리암이 생겼어요. 그럼 또 2,1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사암에 대해서는 다 각각 2,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갑상선암으로 2,100만 원 받았는데 나중에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때로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게 되면 진단비 3천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이런 유사암의 진단을 먼저 받기 전에 뭐 위암이나 대장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3천만 원이 먼저 지급이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 유사암도 같이 사라집니다. 엄마의 모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유사암은 사라져요. 그런데 거꾸로 유사암 진단부터 받게 되면 언제든지 일반암 3천만 원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이 유사암과 또 소외감을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보장이 굉장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컨셉으로 보완하시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입 연령대는 20에서 60세지만 60세 이후에 보장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에서 60세까지 가고 90세 만기는 10년 갱신으로 해서 90세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으로 자동 갱신이지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로 세팅해서 업셀링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유사암의 진단비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 회사도 없지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10년 갱신이 굉장히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 이제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나 이거는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면책 기간은 항상 90일을 따라갑니다. 가입하고 90일 이후부터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1년 이내 발생할 때는 50% 내가 진단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암보험이다 어떤 거를 준비할 때는 기본으로 상해 사망이나 어떤 그런 담보들을 연계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에선 내가 딱 필요한 담보로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암 진단비가 필요하면 암 진단비로 구성을 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 만약에 맥심이 3천만 원이지만 만약에 1,000만 원 플랜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2,000만 원 플랜으로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험료가
없어요. 어디는 뭐 최저 보험료가 1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이렇게 최저 보험료를 따지지만 여기에는 최저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후 된 어린 젊은 층은 굉장히 10,000원도 안 넘어가게 쌉니다. 1,000만 원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최소 보험료도 없다 해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암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죠. 내가 아프지 않고 약 먹은 게 없고 수술 받은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요즘은 만성질환을 10분 중에 5분 이상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약을 드셔도 이 보험은 준비할 수가 있다. 자,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는 분 가능합니다. 당뇨약 드시고 계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내가 암 진단 받고 암 치료 받고 암 치료가 다 끝나고 5년이 넘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완치 후 5년 이렇게 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신데 혈압 있고 당뇨 있고 가입이 가능하지만 요게 같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인수가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어렵고 또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또 과거에 암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다 해도 이제 가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보험을 3,000만 원 맥심을 준비하게 되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대장 전망리암도 일반암에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아까 생식기암,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도 일반암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진단을 다 받아도 3,00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유사암의 4가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각각 2,10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암의 70%까지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수술비, 암 수술비도 첫 회 때는 뭐 전액을 주고 또 2회차 수술할 때는 일부만 주는 그런 암 수술비가 많은데 여기는 매회 할 때마다 감액 없이 수술할 때마다 3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런 특약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단받게 되면 또 납입면제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 전까지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갱신 전까지 납입면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3,000만 원에 5% 해서 만기 환급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입하게 되면 5%에서 만기 환급금 150만 원. 그래서 이 보험의 특징과 부족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추가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업셀링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암진단비 3,000만을 가입하게 되면 보통 연령대로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산출이 될까? 자, 암진단비 3,000만 원 가입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유사암 2,100만 원 지급이 되겠죠. 나이 20세 젊은 층 하면 남성이 18,000원대, 여성 21,000원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은 유사암이라든가 소외감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보험보다는 보장 금액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유사암의 그 보장을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유사암의 보장을 조금 보완하고 싶은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30, 40대에도 다 2만 원대 보험료 산출이 되고요. 또 여성분들 40대 계신 분들 근 4만 원이 다 돼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40, 50대가 되면 솔직히 조기검진이다 건강검진해서 이런 유사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앞에 얘기했듯이 여성분들로 따지면 갑상선암이 아직까지는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갑상선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는 데는 굉장히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죠. 남성분 6만 원대, 여성분 4만 원대. 그래서 이거는 최고 맥심 3,000만 원 플랜으로 짰지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암진단비가 얼마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서 부족한 금액으로 세팅을 하셔서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범위를 넓혀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험 분석을 하다 보면 암진단비 3,00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보통 이제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을 준비할 때 특약으로 암진단비를 같이 가입하시는 분은 보통 1, 2천만 원대로 따로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암보험을 한 3,000만 원 정도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암진단비 3,000만 원인데 대부분 유사암은 진단비의 10%. 많이 주는 데는 20%까지 해서 600만 원까지도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식기암, 아까 전립선이나 방광암 또는 유방이나 자궁암, 지금 여기는 제가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보통 여기도 유사암의
가까운 300 내지 600만 원 정도의 밖엔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유사암이나 이런 생식기암의 보장을 충분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을 3천만 원 준비했다. 그러면 기존에 암진단비 3천만 원 있는 분은 또 3천이 보완이 돼서 총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생식기암이 1천만 원 갖고 있었던 분도 3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4천이 준비가 됐죠. 근데 가장 중요한 유사암. 그죠? 기존에 300 내지 많게는 600만 원밖에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암보험 3천만 원 갖게 되면 2천만 원이 넘게 되는 유사암의 진단비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암의 진단비를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암은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암보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갑상선암 내지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사암의 준비가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암보험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뇌와 심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은 완치하고 5년 이내 생존할 수 있는 확률 또는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살았을 때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남성분들은 5분 중에 2분이고 여성분들은 3명 중에 1명이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는데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뇌와 심장은 굉장히 이제 암은 생업에 다시 복귀가 되지만 이런 뇌 쪽에 질환에 문제가 오면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뇌 쪽이나 심장 쪽에는 진단비가 암보험 못지않게 꼭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뇌출혈보다 범위가 넓은 뇌졸중 준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준비가 더 좋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해서 뇌나 심장 쪽에 보험을 보완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혈관이나 허혈성으로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하려면 어린아이들 미성년자 15세 미만 을 빼고는 다 상해 사망이라든가 질병 사망 어떤 담보를 연계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지만 꼭 있어야 되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서는 이 3대 진단비, 아까는 암 하나에 대해서 했지만 지금 암과 뇌와 심장 세 가지를 다 플랜을 2천만 원 플랜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암은 2천만 원, 아까 3천만 원 했을 때는 유사암이 70%까지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 2천만 원에 70%면 유사암이 1,4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플랜 말고 이 3대 진단비를 2천만 원 플랜으로 해서 암과 뇌와 심장을 가져가게 되면 이 뇌가 뇌출혈과 뇌경색, 그죠? 다 되는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암과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플랜. 자, 20, 30대 젊은 층은 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유사암의 보완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플랜으로 가게 되면 20, 30대가 만 원대. 그죠?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40대 남성분들도 22,000원, 여성분들 27,0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50대 남성분들 35,000원, 여성분 3만 원대, 31,000원입니다. 그리고 60대 실질적으로 굉장히 발병률이 높아지는 위험률에 계시는 나이대죠. 남성분들 63,000원, 여성분 42,000원입니다. 그래서 10년 갱신의 만기는 90세이기 때문에 암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이 보험을 준비해서 10년 갱신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간에 내가 보장을 좀 넓게 보고 싶다. 보통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 충분히 위험률이 높아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40대 계신 분들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기존에 실손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그러나 보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유사암이나 소외감의 준비를 조금 더 보강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보험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 50대 계신 분들이 이 보험을 준비하면 굉장히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방금 얘기했듯이 유사암과 소외감의 보장을 크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 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불치병이 아니죠. 그죠? 네, 치료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가피한 치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존의 보험 가입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보안 전략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잠시 뒤에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만성질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당뇨를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당뇨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당뇨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민지용 전문가님, 정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유병자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의 성인 3,400만 명 중에서 당뇨 유병자이신 분들은 무려 481만 명, 그러니까 한 13.7%의 분들이 네, 이미 네. 당뇨를 앓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과 비교하면 약 5년 사이에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뇨 유병자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에요. 당뇨 의심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뇨 의심 단계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검진이나 진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주로 이제 30대에서 40대 분들의 경우 이제 본인의 건강을 좀 과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바쁘다라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당뇨 의심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검진 시기를 놓쳐서 당뇨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과 같이 합치면 한 840만 명, 약 25%의 성인 인구가 당뇨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문가님? 이것도 역시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선천적 요인은 가족력,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가까운 친지분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요인이 되겠고요. 이러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확률이 가족력이 없는 분들보다 2.9배, 약 한 3배 정도의 발병 확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후천적 요인을 보자면 주로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술, 담배와 같은 어떤 체내 독소, 흡입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 안타까운 사실이 이 한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서양인들에 비해서 췌장이 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들은 굉장히 서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양인들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췌장도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뇨병의 어떤 발병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속에서 당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당 이동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영양소 관리에 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당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혈액이 좀 이렇게 진득진득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동맥경화의 위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또 생활 습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보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당뇨는 사실 이제 어떤 한번 발생하고 나면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예. 어떤 되게 합병증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우선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의 합병증은 바로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근경색 네. 그리고 협심증과 같은 어떤 심장 질환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급격한 시력 저하라든지 시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발가락에 상처가 좀 남들보다 쉽게 생기고, 그다음에 잘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발가락이나 발목을 절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덥고 습한 여름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발과 관련된 이러한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당뇨 환자의 60% 정도의 환자분들께서는 이 발과 관련된 합병증을 경험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족부궤양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목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실 발을 절단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네, 맞아요. 이러한 수술 시에 생존율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당뇨라는 질병은 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암과 관련된 당뇨병 환자들의 암과 관련된 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당뇨이신 분들과 당뇨가 아닌 분들이 암이 발생할 확률에 대한 비교입니다. 위암 환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2.7배, 대장암은 대장암이 3배, 그 다음에 간암이 4.4배, 그리고 췌장암은 무려 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췌장이 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당뇨에도 취약하고, 또 요즘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와 췌장암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의 경우는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에 꼭 췌장암을 같이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당뇨이신 분들이 당뇨가 아닌 분들보다 암에 걸리게 되면 사망 확률도 40%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암이나 당뇨 둘 다 생활 습관과 관련된 생활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네. 발생 원인이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체내 독소, 그다음에 운동 부족, 식습관 등등과 관련된 밀접한 생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암에 대한 이런 정기 검사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성 당뇨 환자가 조심해야 될 암으로는 위암, 그다음에 간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등이 있겠고요. 여성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 암은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등이 있습니다. 이 암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보험 어떤 방송이나 저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암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소외감으로 설정을 해서 진단비를 10%에서 20%만 지급하는 암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하나를 가입하시더라도 이 암들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지 소외감으로 지급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질병이 찾아오기 전에 예.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맞아요. 정말 중요하다.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건강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시 벌써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당뇨 특집이고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보험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간단하게 화면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10년, 15년, 20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0세에서 65세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보험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당뇨와 관련된 수술을 할 때만 지급되던 보험,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뭐 이런 보험들과는 달리 당뇨 진단만 받으셔도 최초의 진단비가 우선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초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나 추가 검사 등을 받게 되거든요. 그 검사비를 충분히 충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암이나 뇌출혈,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또 그 진단금의 2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암 진단금을 3천만 원을 가입했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암 진단까지 받은 경우라면 총 6천만 원의 2배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러면 암을 6천만 원, 뭐 뇌졸중을 뭐 6천만 원 이렇게까지 설정하면 좀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험료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 걸리게 되는 암에 대한 보장, 두 번째 보장, 그 보험료를 보시면 30세 남성이 450원, 40세 남성이 2,100원, 50세가 6,570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 3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적의 보험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미 당뇨로 인해서 약 드시거나 인슐린 맞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고혈압이나 또 이제 고지혈증 약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거겠죠? 네. 보통 이미 이제 지병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도 가입이 됩니다. 고지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당연히 가입이 되고요. 다만 이제 플랜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요걸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만성질환이 아무것도 없으신, 즉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종합 플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이 있으셔서 혹시 난 가입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도 처방전이나 검사 기록지 중에 하나만 제출을 하시면서 간편하게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종합 플랜에 비해서 베이직 플랜은 가입할 수 있는 보장 금액의 크기나 뭐 가입할 수 있는 담보의 개수가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원래부터 선택지가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보험이 굉장히 좋은 어떤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당뇨와 이 중대질환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과 관련해서 당뇨 유병자가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이 오게 되고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과 관련한 어떤 합병증도 정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목 이상을 절단하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다가 당뇨랑 암을 한꺼번에 검진받게 되는, 그러니까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일반 암 진단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당뇨병 진단비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당뇨병 후에 암 진단비까지도 2배로 역시 다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력 때문에 당뇨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좀 비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네네네. 같거든요. 예. 네네. 사실 이제 그걸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당뇨 케어 보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보험과 관련해서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원래 이제 보험이란 것은 똑같은 보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보험만 하더라도 이 당뇨 케어 보험만 하더라도 10년 갱신형으로 가입할 것이냐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암 진단비를 내가 3천만 원을 구성할 것이냐 6천만 원을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사망보험금도 포함할 것이냐 포함하지 않을 것이냐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 보험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이 얼마 정도의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이고 대략적으로 이거 당뇨와 관련된 보험이야 라고 정도만 설명을 들으신 후에 네. 이 보험이 그러면 얼마냐 전체적으로 얼마냐라는 총 보험료만 물어보시고 이 보험이 좀 저렴해 보이거나 가격이 적당해 보인다 그러면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가입하고 싶은 보험을 내가 가입하고 싶은 만큼의 보장을 잘 구성해서 가입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해 보면은 정말 엉뚱한 보험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본인이 원하는 특약이나 보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좀 잘 들으신 후에 그 보장 금액이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는 이 보장이 맞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입이 됐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필요 없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 특약들이 또 같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네. 그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지 또는 적립보험료가 괜히 쓸데없이 구성되어 있진 않은지 여러 가지 등등등을 고려해서 그 보험을 내가 원하는 보험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만 난 잘 모르니까 그냥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쓸데없는 보험료가 지출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당뇨 케어 보험의 최저 보험료는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정말 원하는 본인이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보장만 딱 들어있는 네네. 그런 실속 맞춤형 보험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네네. 있고 본인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되실 경우가 있어요. 보장 내용이 정말로 너무나 확률이 떨어지고 형편없는 경우 또는 보험료가 10만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보험이고 앞으로 나는 보험 가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납입 보험료에 월납 보험료에 꼭 그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내 보험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약별로 보험료가 얼마인가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정말로 원하는 보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당뇨 케어 보험 같은 경우도 당뇨 환자이신 분들 또는 유병자이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 치고는 상당히 저렴하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당뇨 케어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또 가족력 때문에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맞춤 보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보험을 막 크게 안 들고 예. 조그만 게 2개 들어있는데 예. 요즘에 이제 자꾸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100세 시대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리고 또 100세 보험 100세 시대 하니까 보험이 저는 거의 80세까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보완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0입니다. 올해 50 되셨어요. 네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잘 받아봤는데요. 총 2건의 네네. 보험이 있으시고 하나의 보험은 납입기간 만기가 되셨고 보험료는 한 36,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디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으세요? 예, 예전에 보험 가입을 잘 하셔서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보완해 가면 좋을지 김정덕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2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저희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고요. 하나생명의 매일 아침 굿모닝 보험은 2000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납입 기간은 끝났고 보험 기간이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메르츠화재 뉴라이프 케어 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특이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갱신형인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50살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80세 이후 보장이 걱정돼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앞서서 보완 전략 짜주셨었잖아요. 네. 딱 맞게 들어가는 시청자께서 연락이 되셨는데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잘 들어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기존에 이제 하나생명에 매일 아침 굿모닝 굉장히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시청자님도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보험이 이제 굉장히 가입 연도도 오래됐고 그리고 보험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하나생명의 굿모닝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가장 큰 질병, 3대 질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암도 들어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는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되어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질병이 3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험 자체가 완납이 다 되셨고 보장만 보시면 돼요. 80세까지. 네네. 그래서 예.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80세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2009년도에 또 메리츠화재 뉴 라이프 케어 보험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기존의 진단비가 어느 정도 3천만 원 정도 플랜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실손보험이 많이 붐이 일어나면서 준비를 해야 돼서 아마 실손보험 담보 위주로만 이제 설계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5월 36,000원이지만 요거는 이제 계속 3년마다 보험료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 건강하시고 아픈 데 없이 잘 오신 게 굉장히 축복받으시는 일인데요. 지금 전화 굉장히 잘 주신 게 실손보험은 100세까지지만 진단비가 80세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유병자 플랜도 많고 하지만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셔도. 그래서 요즘은 흔하게 이제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무해지 보험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80세까지 진단비가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으면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80세 이전에 진단을 받게 되면 기존 하나생명과 또 추가로 준비하는 거예요. 2천에서 합의 진단비가 5천만 원 정도 되면 일하시는데 생활비 문제도 이제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80세 이후에 보장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3대 진단비 2천만 원씩과 또 부족한 수술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 뇌나 심장 쪽에. 그래서 아까 강의에도 얘기했듯이 뇌혈관 질환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 이런 특약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월 한 10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시면 지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예, 그 전화가 자꾸 중간에 끊기거든요. 예. 지금은 잘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네네. 예,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80세, 기존에 가입한 게 다 80세가 만기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이제 추가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한 10만 원은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왜냐하면 시청자님의 나이가 이제 50세 되셨다고 하셔서 이보다 더 비싸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또 보험료 지출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애들 자녀들이 크면 결혼자금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 또 매월 들어가야 되는 고정적인 어떤 생활비 지출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료비 지출은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80세 이후를 미리 준비하셔서 월 1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되면 의료비 지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아니, 자꾸 친구들이 이제 네. 요즘에 뭐 100세 시대 해서 네. 제가 이제 이 증권을 잠깐 보니까 거의 네. 뭐 80세에다 만기가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전화 아주 잘 주셨고요. 네, 그렇게 한번 추가 보완을 해보시는 것도 예,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건강하게 지금 또 보험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예. 김정덕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셨는데요. 혹시 또 방송 끝난 이후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볼 건데요. 7832님께서 적어주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굉장히 길게 남기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30세 예비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어린이 보험이 한시적으로 만 30세까지도 가입이 된다라고 하던데 지금도 가입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라고 적으셨는데요. 민지용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어린이 보험이 30세까지 가입이 되는 것이 한 2개월 정도 지속돼 왔고 현재도 네네. 가입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2개월 정도만 판매가 됐던 걸로 봐서 앞으로도 얼마까지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고 어쨌든 네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이 가입이 가능하신 나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 엄마라고 하신 거 보니까 태아보험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 네,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같은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아무런 차이도 없고요. 보험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보험의 이름도 똑같고 다만 태아보험의 경우는 뭐 선천성 이상 입원, 선천성 이상 뭐 수술 그리고 뭐 저체중아 입원 일당 뭐 이런 정도의 선천성 이상과 관련된 한 5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어떤 태아 특약 네네.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산모 관련된 일부 특약들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 정도만이 이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차이가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차이가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 태아가 이제 태어나고 나면 그것이 어린이보험으로 그냥 변경돼서 그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엄마와 자녀가 같은 보험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842님께서 문의 주셔서 지금 풀어드렸고요. 문자 하나 또 볼게요. 0019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에도 함께 읽어보시죠. 산악자전거 타다가 동네 산에서 심하게 다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은 보험금을 안 주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신데 보험금 거절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는데요. 김정덕 전문가. 네. 산악 자전거로 이제 산에서 탔다는 얘기는 네. 아마 전문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손해보험회사에 면책사항이 있죠. 네. 동호회 활동에 대한 면책사항이 있는데 이건 전문적인 등반이라든가 그 전문적인 등반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암벽을 탄다든가 아니면 병벽을 탄다 할 때 어떤 전문적인 등산 그 기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전문적인 등반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등반 말고도 뭐 행글라이딩이라든가 뭐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아니면 수상 보트, 네. 이런 부분들로 그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손해보험회사의 면책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이제 타다가 이제 많이 다쳐서 입원 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행글라이딩이라든가 뭐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하고는 위험의 정도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받는 거에는 이 동호회 면책사항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보상이 가능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알아보셔야겠네요. 이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동호회 활동도 이제 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아니면 사전에 어떤 훈련을 꼭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동호회 활동만 손해보험회사 면책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미생활로 즐기셨던 거라면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0019님께서 주신 내용 봐드렸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298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이번 달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5월 말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보험사로 갱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민지욱 전문가님. 네, 우선 뭐 사고 때 많이 안 다치셨기를 바라겠고요. 예. 자동차 보험은 이 손해보험이고요. 모든 보험사가 매년 손해율이 갱신되기 때문에 뭐 타 보험사로 보험을 변경하신다고 해서 받게 되는 일단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사고가 났다고 하셨고 이번 달에 갱신을 한다고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보험 갱신 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는 직전 3개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3개월 전 사고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올해 7월 갱신 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7월 갱신 때 적용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뭐 어떤 보험료나 뭐 다른 것들 기타 등등을 비교하셔서 원하는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뭐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셔서 다른 곳에 가입하신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고요. 다만 이번 5월에 났던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내년 7월 갱신 시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던 간에 약간의 어떤 할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문자 또 하나 볼까요? 900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보시죠. 저는 현재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당뇨에 특화된 보험 설명도 드렸었는데 이번 질문은 김정덕 전문가께 드려볼게요. 네. 이제 50대 중반 되셨지만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건 아마도 그동안 이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걸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다 보험 가입의 문이 열려 있죠. 네네. 그래서 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우리가 입원하거나 통환하는데 본인 부담금 30%를 제한 모든 실손 의료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약을 드시고 계셔도 요즘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진단비나 수술특약 플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신 것도 늦지 않으셨고요. 50대 중반 굉장히 중요한 나이에 계시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상담 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오늘 벌써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서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 또 특별히 당뇨와 관련해서 보완 전략을 짜드렸는데요. 관련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